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니티 이용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약간 이제 FPS 게임 같은 거를 구성을 해볼 거라서 저는 이 창을 닫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볼 거예요. 새로운 유니티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다들 유니티 열었으면은 거기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유니티 허브에 들어가서 프로젝트 창이 있죠. 프로젝트 창에서 새로 생성을 눌러서 생성을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로 생성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해서 2D 플랫폼을 할 건지 3D 플랫폼으로 할 건지 템플릿을 고를 수가 있고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서 각자 원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 FPS 게임을 만들 거기 때문에 FPS 게임이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지을 거고요. 저장 위치는 원하시는 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이 열렸을 거예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열어주시고 이제 얘를 열어보면 처음 세팅이 메인 카메라가 일단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빛을 담당하는 얘가 있어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비추는 곳이 여기 있는 게임 씬이 되는 거예요. FPS 게임 혹시 다들 해봤어요? 뭔지 혹시 알아요? 오버워치? 서든어택? 이런 거나? 그런 게임. 그래서 1인칭으로 하고 슈팅 게임 하는 거죠.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슈팅 게임을 하는 건데 내가 1인칭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좌우 회전을 해서 고개를 두리번 거릴 수 있고 앞으로도 가죠. 앞으로 하고 옆으로 뒤로 가고요. 그리고 앞에서 적들이 나와서 적들이 또 공격을 해요. 이런 게 이제 FPS 게임인데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카메라가 내가 돼서 움직이겠죠. 그런 것들 이제 인풋을 담당하는 것이 뭔지 이게 필요한데 인풋을 담당하는 애들은 이제 인풋 매니저라는 곳에 있어요. 이 유니티 창 맨 위에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보면은 에딧이라는 메뉴 바가 있어요. 이 에딧 메뉴 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 보면 프로젝트 세팅즈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젝트 세팅즈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창이 뜨는데 플레이어가 떴는데 여기에서 인풋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번째 탭에 인풋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은 마우스 X 이렇게 아마 닫혀 있을 건데 얘를 한번 열어보면 마우스 X라는 것을 열어보면 네임은 마우스 X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그래비티, 디드, 센시티비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타입이 마우스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마우스의 움직임을 입력을 받는 애고요. 그리고 엑시스 이제 축이겠죠? 축이 X축으로 움직이는 마우스 무브먼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마우스 X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했을 때 값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입력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0에서 1 사이 값이 나오고 왼쪽으로 움직이면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 값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뒤에서 또 한번 다뤄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맨 처음에 할 일은 저희가 걸어 다닐 평지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평평한 평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이 하이라키 창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이라키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이제 3D 오브젝트 들어가 보시고 밑에 보면은 5번째 플레인이라고 있어요. 플레인이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 평평한 평면이죠, 평면. 얘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평평한 바닥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 바닥이 될 거고요. 얘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름을 바꾸는 거는 게임 오브젝트에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리네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눌러서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서 바꾸셔도 돼요. 원하시는 걸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라운드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땅이니까 그라운드로 변경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얘가 좀 땅치고는 좁은 것 같아요. 땅치고 좁은 것 같기 때문에 여기 스케일, 인스펙터 창에 스케일이라고 있는데 얘를 X는 10으로 하고 Y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냥 두고 Z축을 1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X와 Z축, 저쪽 방향, Z축의 방향이 커져서 이제 땅 모양이 커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유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인데 매테리얼을 바꿔볼 거예요. 전 시간에도 매테리얼 한번 바꿨었죠. 매테리얼은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네,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바꿀 건데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materials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줄게요. 폴더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create하고 폴더 눌러주시면 새로운 폴더가 생성이 되고 materials라는 폴더 안에다가 생성을 해볼게요. 저는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다 넣어볼게요. 그냥 다 넣고 네, 저도 똑같이 새로운 폴더를 materials라는 폴더를 만들어 볼게요. materials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폴더에 접근을 해서 여기서 재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 create 눌러주시면 material 가운데쯤에 material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얘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머터리얼이 만들어져서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이름을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메테리얼 그라운드라고 그라운드의 메테리얼이니까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담당하는 부분. 색상은 여기 인스펙터 창 위에 메인 맥스 부분이 있죠. 여기서 알베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옆에 색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땅 같은 색깔을 정해주시면 되겠죠. 땅이 무슨 색일까요? 저는 시멘트 바닥 같은 이런 땅색을 해볼게요. 원하시는 땅을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RGB 값으로 직접 숫자를 넣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A라고 있는 거는 이제 알파 채널이라서 투명도를 뜻해요. 투명하게 하는 거고 EO 하면 불투명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선택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받은 다음에 이제 이 매테리얼을 적용을 해볼 건데 얘는 두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넣는 경우 아니면 얘를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아니면 그라운드 오브젝트에서 애드 컴포넌트를 해서 찾아서 매테리얼 여기 부분에 넣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드래그 앤 드롭 하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매테리얼 그라운드라고 변경이 됐죠. 이렇게 땅색을 했는데 이게 너무 까만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면 매테리얼 요거를 눌러서 여기서 색상을 약간 조정을 해주면 바로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원하시는 색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플레이어를 만들어야죠. 내가 될 사용자 캐릭터를 만들어 볼 건데 사용자 캐릭터도 여기서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키 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주시고요. 3D 오브젝트 하고 캡슐, 세 번째는 캡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약간 묻혀 있어요. 이렇게 땅에 묻혀 있죠. 얘가 지금 포지션이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그러는데 얘를 리셋을 한번 해줄게요. 오른쪽 트랜스폼이 맨 오른쪽에서 리셋 해주면 000으로 되죠. 여기서 약간 위로 올려야겠죠. 지금 그라운드가 포지션이 여기 있네요. 그라운드를 0으로 해주시고요. 그라운드 0, 0, 0, 0, 0, 0,0으로 해주시고 캡슐은 이제 0,1,0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캡슐이라니까 헷갈리죠. 그래서 이름을 변경을 해줄게요. 플레이어라고 이름을 지어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땅 위에 이 캡슐 오브젝트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오브젝트도 마찬가지로 뭐 색상을 변경을 해주셔도 되는데 나중에 얘는 다른 모델링, 3D 모델링 파일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환경이 끝났어요. 환경이 끝났으니까 스크립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스크립트 이제 마찬가지로 asset 여기 폴더에서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create하고 폴더 한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이름을 써줄게요.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C# 스크립트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스크립트 이름은 can rotate라고 바꿔보겠습니다. rotate 이름만 봐도 뭐 할지 감이 좀 오죠? can rotate 할 거고 잠깐만 여기 지금 스크립트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얘를 아예 지워볼게요. 이 똑같은 이름의 스크립트는 이 프로젝트에서 하나만 존재를 해야 돼요. 네, can rotate라는 스크립트를 생성을 해볼게요. can rotate 이렇게 생성해서 스크립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오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스크립트 이름이랑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돼야 돼요. 여기 퍼블릭 클래스 can rotate라고 돼 있죠. 이 이름이랑 여기 스크립트 제목이랑 똑같아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물체를 회전시키는 그 스크립트를 짜볼 건데 이 스타트라는 거는 처음에 첫 프레임이 호출되기 전에 이미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라는 거는 프레임마다 한 번씩 계속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로테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다 써야겠죠. 계속 이걸 호출을 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을 받아서 물체를 회전을 해볼 거예요. 자, 마우스 입력 아까 전에 했었죠. 마우스 입력 에딧해서 이 프로젝트 세팅에 여기서 인풋 매니저가 있었죠. 마우스 X 값을 받아오면 X축으로 움직이고 여기 X축으로 움직이고 마우스 Y를 받아오면 Y축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좌우 위아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에다가 이제 마우스 입력을 받아볼 거예요. 먼저 X축 입력을 받아볼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플로우트로 상수로 받아와 주시고 마우스 X라는 데에는 인풋을 넣는데 여기에 get axis 축을 받아오시고 그리고 아까 인풋 매니저에서 봤던 마우스 X라는 애를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상하로 움직일 때는 마찬가지로 응용을 하면 되겠죠. 플로트 마우스 Y라는 애는 인풋을 받아오는데 어떤 인풋? 축에 대한 인풋. 근데 Y축에 대한 인풋. 마우스 Y에 대한 인풋을 받아와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축, Y축에 대한
회전이 되겠죠. 회전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를 좌우로 회전을 받아왔으면은 그것을 적용을 해야겠죠. 마우스 입력값을 이용을 해서 회전이 방향을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벡터가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x, y, z 축에서 x축으로 회전하는 거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고 y축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 z축은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x축, y축이 고개 도리도리 하는 거, z축은 이렇게 왔다 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 방향을 결정을 해볼 건데 그럴 때 이제 벡터 3 값을 이용해요. 여기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3 값을 이용하고 그래서 벡터 3에서 방향을 결정을 해줍니다. dir 방향을 결정해 주는데 여기서 new 벡터 3의 x, y, z축을 써줘요. x축은 마우스 x죠. 마우스 x 여기서 마우스 x z창 도리도리 하는 거 여기 도리도리 하는 거 y축이죠. y축 마우스 y를 받아와야 되고요. y를 받아오고 그리고 여기 끄덕끄덕 하는 거는 마우스 x죠. 마우스 x를 받아와요. 그리고 0 z축으로 이렇게 돌리진 않을 거니까 여기는 0을 넣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회전이 방향을 결정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방향 벡터 값을 누적시켜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 속도까지 다 누적을 해줘야겠죠. 곱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전의 속도를 담당하는 변수를 하나 써줄 거예요. 변수는 이 스타트 함수 위에서 주고 캠 로테이트 함수 안에 클래스 안에다가 써줄게요. 얘는 퍼블릭으로 해서 플로우트 그다음에 이 속도 회전하는 속도를 합니다. 로테이션 스피드를 정해주는데 얘는 200 플로우트니까 뒤에 F가 붙었고요. 200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맨 아래에다가 이제 여기 업데이트 함수 안에다가 회전 방향으로 물체를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 그래서 회전하는 각을 뜻하는 게 이동, 트랜스폼. 얘가 이동하는 거고 이 함수 안에 여기에는 뭐 트랜스레이트도 있고 그냥 이동을 하는 트랜스레이트도 있고 각도를 뜻하는 앵귤러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앵글에다가 이제 그 누적 값을 해갖고 회전을 해볼 거예요. 얘가 각도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플러스 해주고 계속 누적하는 값인데 이 방향 위에서 적용을 했던 방향 dir에다가 이제 속도 위에서 적용한 속도 로테이션 스피드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진짜 타임을 곱해주라고 타임점 근데 델타 타임으로 유니티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카메라가 회전하는 공식을 작성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스크립트를 짜봤고요. 자, 이제 이거를 회전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적용을 해볼 거예요. 메인 카메라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고요. 스크립트를 적용하는 방식은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갖다 놓는 방식도 있었고 아니면 밑에 add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얘를 눌러서 캠 로테이트라고 스크립트를 직접 이렇게 쳐주셔도 돼요. 이렇게 쳤더니 로테이션 스피드가 지금 전역 변수라서 여기서 바꿀 수 있게 나왔네요. 여기까지 이제 보고 저장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회전할 수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사람 같지 않은 점이 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의 시선이 좌우로는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상하로 360도 될까요?
막 뒤에 뭐 꺾여서 회전할 수 없죠,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상하이 회전은 약간 막아줘야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는 거는 약간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하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회전이 되게 할 거고, 저희는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 사이로만 이렇게 끄떡끄떡 할 수 있게 이렇게만 제한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아까 캠 로테이트 요 스크립트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 밑에다가 한번 제한을 하는 함수를 넣어줄 건데 여기에다가 로테이션 앵글 값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벡터3의 로테이션 값을 제한을 해주는데 얘는 트랜스폼에 있는 이제 앵글을 가져올 거야. 앵글을 저장을 여기 로테이트 함수에다가 합니다. 그리고 이 로테이트 함수의 어떤 축을 제한을 해야 될까요? 끄떡끄떡이기 때문에 아까 이 벡터에서 봤던 X축이 끄덕끄덕이죠. 얘를 제한을 하면 되겠다. 어떻게?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까지 제한을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로테이트인데 로테이트 중에서도 X값만 가져오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또 함수를 써볼 거예요. 제한하기 위한 함수를 써본 건데 이제 mathf라는 함수 안에 clamp라는 함수로 제한을 이렇게 해줄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멈 그 플로트랑 미니멈 값이랑 맥시멈 값 사이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앞에 이렇게 rotate x라는 값에다가 마이너스 90도에서 마이너스 90F에서 90도까지만 가라. 이렇게 적용을 제한을 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ansform 앵글을 rotate만큼 바꾸어줘야겠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이제 다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근데 제한은 되긴 했는데 보면은 자꾸만 정면을 바라보려고 하면 자꾸 고개를 아래로 숙여요. 그쵸? 이렇게 약간 오류가 발생하죠. 요거는 왜 그러냐면 유니티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특성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 유니티에서는 내부적으로 각도를 0에서 360도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0도보다 작은 값이 나와버리면 마이너스 1도로 처리해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도를 지가 알아서 359도로 바꿔버려요. 360도 마이너스 1로 바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90도로 넘었을 때 자꾸만 바닥을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약간 바꿔줘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90도에서 90도로 제한하는 코드를 적용하고 그 각도로 회전을 시켜볼 거예요. 마우스 입력값을 받으면 회전을 시키는 값을 생성을 해볼 거고요. 다시 이제 코드로 돌아가서 여기 맨 위에 우리 로트 스피드 적었던 변수 아래에다가 플로트 이제 mx 해주고 mx0 플로트 ny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볼 거고요. 얘는 마우스 입력값을 받으면 그 회전값을 누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입력값의 회전 속도와 프레임 보관까지 같이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에다가 약간 코드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mx에다가 누적을 해요. 뭘 누적하냐면 회전값 변수에다가 마우스 입력값만큼 미리 누적을 할 거예요. 마우스 x값에다가 스피드를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타임.델타 타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my 값에다가 마우스 똑같이 써요. y 여기 스피드 타임 델타 타임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가 마우스가 상하로 이동하는 변수 얘죠. 마우스가 상하로 이동하는 변수 얘의 값을 제한을 해볼 거예요. 얘를 y라는 애를 제한을 해볼 건데 s f로 해서 클램프 하고 mi 마이너스 90에서 90f 이렇게 해서 얘를 제한을 해보는 함수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밑에다가 적었던 이 친구, 이 transform angle을 갖다가 바꿔볼 건데 얘를 지금 로테이션으로 받아왔었죠. 로테이션으로 받아온 애를 여기서 적용을 했던 대로 이제 그 회전값, 물체를 회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도록 여기를 노트를 지우고 new 벡터 3고 마이너스 mi죠. mi mx 0 이렇게 해서 누적시킨 변수로 그 회전값을 제공을 하도록 다시 바꾸어 볼 거예요. 이렇게까지 한번 코드를 쳐보세요. 네, 이렇게 적용을 했고 아까 전에 잘 동작을 하지 않았던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얘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주석 처리를 해볼게요. 이 벡터 3의 dir이랑 transform.angle 얘랑 아까 작성했던 얘네들 이렇게는 주석 처리를 해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게 해볼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요 mx랑 mi 값을 받아서 앵글을 받아오는 부분까지 진행을 해봤어요. 다시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적용을 한 다음에. 그러면 카메라가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죠. 좌우로는 이렇게 360도로 다 움직여지는데 상하로는 90도에서 마이너스 90도까지밖에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제 잘 회전이 됐으면 캐릭터의 회전도 구현을 해볼게요. 캐릭터가 직접 회전을 하도록 구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해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 들어간 다음에 플레이어 로테이트라고 적어볼게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좌우 회전만 하면 돼요. 좌우 회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캠 로테이트에서 만든 스크립트에서 좌우 회전에 관한 것만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아까 전에 캠 로테이트에서 이 스피드를 썼었고요. 스피드 가져왔었고 복사해서 변수로 이렇게 가져올게요. 변수로 가져오고 그리고 회전값 변수도 있어야죠. 좌우로 회전하는 값 변수가 있어야겠죠. 회전값 변수 얘도 먼저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변수를 일단 선언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 이제 회전하는 값을 계속 누적해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이 마우스 X에 대한 부분들만 가져오면 돼요. X랑 MX 그리고 트랜스폼 부분만 가져오면 되겠죠. 우선 요 부분 MX 부분 똑같이 가져오시고 그 전에 여기 마우스 X 선언하는 부분 이 위에다가 가져오시고 마지막으로 이 transform angle 이 부분도 복사해서 마지막 부분 이렇게 가져올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mi는 필요 없죠. mi는 필요 없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해서 0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총 플로트 마우스 X 선언해주고 mx 변수 선언해주는데 누적으로 계속 해줍니다. 누적으로 곱해주시고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 3에서
Y축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장을 하고 이제 얘는 플레이어에다가 붙여야겠죠?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붙여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플레이어라고 캡슐 우리가 만들었었죠? 여기에다가 갖다가 붙여볼 겁니다. 이렇게 끌어다가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플레이어랑 카메라가 같이 회전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간단한 세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캡슐이라는 애가 우리 플레이어라고 했잖아요. 우리 사용자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 캡슐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네. 카메라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따로 놀고 있어요. 그죠? 따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캡슐 오브젝트에다가 우리 카메라가 마치 플레이어의 눈처럼 작동을 하도록 플레이어의 위치로 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레이어 캐릭터의 자식 오브젝트로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여기 플레이어 코드 다 됐죠? 코드 다 적었죠? 얘가 이제 코드를 적으면 이렇게 이 플레이어가 돌고 있죠. 카메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캡슐이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카메라 위치 따라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따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 플레이어의 자식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그 카메라의 눈 기능을 하게 카메라 포지션을 만들어 줄 거고요. 플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이제 create empty로 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얘 이름은 cam 포지션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얘는 이름을 바꿔서 cam 포지션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캠 포지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은 얘가 약간 눈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약간은 위에 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지션 값을 약간은 위에 0.25 정도 약간만 위에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이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을 해서 카메라가 얘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에서 C# 스크립트 넣어주고 캠 팔로우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캠 팔로우라는 스크립트를 새롭게 만들었고요. 얘가 우리 카메라 눈이 될 거예요. 플레이어의 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스크립트를 수정을 해볼게요. 이제 이 스크립트 열어주시고 여기에다가는 아주 단순하게 카메라의 위치 좌표에다가 특정한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 좌표를 대입을 하면 돼요. 카메라 위치를 가져와서 걔를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우선 카메라의 위치를 가져오는 목표가 될 그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와야겠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퍼블릭 전역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트랜스폼인데 얘 이름은 타깃으로 해볼게요. 타겟으로 해보고요. 여기서 카메라의 위치를 이 목표 트랜스폼 위치에 일치를 시켜야겠죠. 대입을 해서 일치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업데이트 함수에 스타트는 필요 없고요. 업데이트 함수에 트랜스폼 이건 다 알겠죠. 이동하는 함수가 들어있는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지션을 가져야 되죠. 내 위치. 그래서 포지션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타겟의 위치를 가져야겠죠. 타겟의 위치. 그래서 타겟 포지션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이 스크립트에다가 대입을 해봐야겠죠. 우리 일단 메인 카메라에다가 이 스크립트를 넣어 볼 거예요. 메인 카메라에다가 canFollow라는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롭 해서 넣어 볼게요. 아니면 add 컴포넌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스크립트에서 이 타겟이라는 애를 퍼블릭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퍼블릭 변수가 생겼네요. 타겟이라고. 이 타겟이라는 애에다가 타겟을 넣어야겠죠.
트랜스폼을 넣어야겠죠. 얘는 누가 될까요? 앞에서 만들었던 그 캠 포지션이 되겠죠. 요 부분, 요 오브젝트를 갖다가 드래그 인, 드롭해서 타겟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 플레이 해주면 네, 여기 위에 봐요. 씬 화면을 보면은 플레이어의 위치, 눈 위치에다가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왔어요.